안녕하세요.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 참고로 이 코너는 음주로 인해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 사고를 친 거죠. 그렇게 사고 친 분들을 위한 코너예요. 저는 술 마시고 잘못은 했고 그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하지만 재기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 그러한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 오는 한의원을 14년째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지만, 술 마시고 평생 동안 사고를 한 번도 친 적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특히 지금 계신 곳이 인천, 부천, 김포, 서울 이쪽이다, 이쪽에서 지금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원심이든 항소심이든, 그렇다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인천 의사 사건, 그러니까 음주 뺑소니 치사까지 한 사건인데, 근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대충 알아본 다음에 적어도 그거를 본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동네 분위기도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작년에 인천 그쪽에서, 인천에서 김포로 가다가 그 의사 한 명이 음주를 하고서 사고를 낸 다음에 뺑소리를 쳤는데 사람이 뭐 돌아가셨어요. 의사 면허증을 살릴 수 있으려나 몰라. 만약에 이제 의사 면허증을 날렸으면은 뭐 3년 동안 기다리면 또 생겨요. 만약에 의사 면허증이 살아 있으면은 지금 이미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날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뭐 재기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겠지 뭐. 의사라서 풀려난 거냐? 그것도 사실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내심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판사님이 이제 어째서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주 사고를 냈다, 그런데 그게 뭐 사람이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긴 다쳤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인천에서 김포를 가다가 집에 가다가 사건이 난 거니까, 인천에서 난 거니까 인천 법원인지 아니면은 김포니까 부천이죠, 부천 법원인가? 어쨌건 원심이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이게 고등법원은 서울에서 했을 테니까 그쪽이 인천 맞아요. 거기 수원법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내가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봐주진 않을 테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줘야 될 테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전에 제가 양형자료 목록을 쭉 적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이걸 또 쓰고 싶진 않은데 어딘가 써놓은 게 있을 테니까 여기 상세 설명란에다가 그 링크를 좀 적어 놓을게요. 그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범 방지의 노력을 증빙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냥 직업 하나만 가지고서 또 술 먹고서 잘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양형 자료 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세요. 두 번째, 진지한 반성을 했다 이건데, 여기 반성문을 썼다고 해가지고서 풀어주는 게 어딨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정서가 있는 것들은 알겠는데,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총 90번을 냈대요. 6개월이면 68이니까 180일 중에서 90번을 냈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낸 거예요. 하루 걸러 한 번씩 낸 거죠. 사실 구치소는 교도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결론 나는 그쪽보다는 조금 접견 같은 게 유리하니까 변호사가 중간중간 도움을 줬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 다치게 하고서 반성문 하나 떨렁 던져놓고서 재판을 준비하는데, 그 반성문에 글씨 크게 해가지고서 딱 세 줄 적어가지고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정말로 그런 식으로 쓴 다음에, 아니 반성문도 써냈는데 왜 구속당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는 구치소 안에서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반성문을 낸 것들은 만만한 행동은 아니었죠. 저는 이거 이외에도 이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매일매일 그 눈물을 찍어가면서 그 엄벌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 근데 걷다 대고서 한 20만 원어치 반성문 대필업체에다가 돈 준 다음에 반성문을 사가지고서 그걸 양형자료로 내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미 재판부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난립한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잘못했다면은 반성문을 쓰시는데 최대한 자기가 성실히 쓰시라고 했잖아요. 물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많은데 변호사님이 다 써주진 않아요. 가이드만 보통 마련해 주는 거고 첨삭지도 정도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도 이틀에 한 번씩 반성문을 쓴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 내가 무슨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반성문이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게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청했어요. 이게 대체로는 잘 못해요. 아니 내 가족이 죽었는데 용서를 넘어서서 처벌 불원을 넘어서서 선처를 요청하다뇨. 우리 가장이 죽었는데. 그래서 대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되게 좀 약간 너무 냉정한 얘기긴 한데 적어도 가장을 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상을 해야죠. 그쯤 돼야지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선처를 해달라 뭐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역지사지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전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전부 다 보상을 해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 해야죠. 액수는 이번 기사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그 직업인 만큼 적어도 이제 지방에서는 연봉을 10억 준다고 해도 안 가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쪽은. 그런 사람인데 뭐 1,000만 원 주면은 그거 용서해줘? 2천만 원 주면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집 기둥 뿌리는 뽑을 작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런 정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타이밍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냉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변호사가 잘 타이밍 잡아서 해야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을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보상이에요. 근데 피해자한테 연락해가지고서 뭐 뼈 부러지는 것도 아닌데 한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어떻게 안 되겠냐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거 뭐 민사비금도 다 받았을 텐데 그 민사비금에다가 내가 추가로 100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 좀 처벌 불원서 좀 써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사람마다 수입과 자산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다친 정도에 따라서 평균적인 시세라는 게 있을 텐데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성의는 보여야겠죠. 물론 이제 피해자 중에서 약간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1,000만 원 기본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지역 그 인천, 김포, 부천, 서울 이쪽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연루되어 있었던 그 의사 음주운전 뺑소니의 치사 사건의 그 사건의 판례를 봤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 의사는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적어도 이제 재범 방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줬고 물론 이제 직업이 컸겠지만 두 번째로는 진지한 반성으로 적어도 이제 대필로 대충 반성문 찍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치소 안에서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반성문을 쓰고 있었고 세 번째로 피해자의 가족이 그냥 용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충분한 보상을 해줬고 그 세 가지 중요한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도 풀려난다는 것들을 이제 밝혀진 거죠. 물론 굉장히 이제 고가의 유능한 변호사가 붙었지 않을까 싶죠. 그러니까 내가 대필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서 무려 2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서 그 끼깔난 반성문을 썼는데 내가 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지? 피해자면 그렇게 대단하게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막판에 공탁하고 말지 뭐. 이러고 있다가 고등법원에 가지 마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잘못은 했으니까 벌은 받아야겠지. 그런데 적어도 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알려진 것들이 그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재범 방지를 위한 충실한 노력, 두 번째 진지한 반성,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보상.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